요 드래프트 일단 저와 에드님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줄 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네, 얘기하시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끝난 이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운영 모델 이게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에디님께서도 언급해주신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러닝백뿐만 아니라 이 라인, 즉 오펜시브 라인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디펜스에서 런을 어떻게 틀어막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다음에 보여드릴 장표에서도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로도 이제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는 샌더스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진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뭐 단순히 이제 샌더스 지명뿐만 아니라 샌더스에 대한 그 프랭크 콜 장난쳐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냥 계속 뜨거웠던, 계속해서 설왕설래 했었던 그런 드래프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제이님과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디펜시브 라인들, 데이 3의 디펜시브 라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고 러닝백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에서 러닝백이 총 25명이 지명이 됐는데 2019년 이후로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드래프트 전부터 풀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러닝백 그리고 디펜시브 라인 이 두 포지션에서 조금 많은 선수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NFL에서. 그래서 좀 많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지난 시즌부터 그리고 그 지지난 시즌부터 런 게임이 확실히 조금 더 세지기 시작했고 다음 시즌에는 그 경향이 조금 더 세지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을 하면서 이번 드래프트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수치적으로 어떤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많은 픽을 구사한 팀들은 이렇게 있었죠. 일단 레이븐스, 패트리어츠, 베가스, 시옥스 이런 팀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 펠거스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부터 굉장히 과감한 지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어떤 드래프트 지명권을 행사한 팀이 되었습니다. 밖에 커맨더스, 바이킹스 같은 팀들도 있었고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또 중요했던 포인트가 바로 오하이오 스테이트였죠. 과연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조지아가 갖고 있었던 이 15명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는데, 사실 얼리라운드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지명됐죠. 하지만 이제 후반부에서는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지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명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명이 되면서 14명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학교들의 지명 추세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대님께서는? 결국은 그해 성적이 좋은 학교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면 스카우팅 과정에서 결국은 그해 필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좋은 성적을 거둔 학교에서 당연히 좋은 필름을 가진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올해 잘한 학교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오하이오, 뭐 조지아, 텍사스, 오리건, 특히 빅스쿨들 위주로 조금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조금 특별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학교들, 뭐 올미스라던가 마이애미라던가 뭐 뭔가 본인들이 항상 추구해오는 그런 색깔이 강한 학교들도 늘 항상 많게는 아니지만 적당히 선수들을 배출해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랬고요. 전체적인 드래프트 라운드뿐만 아니라 이제 1, 3라운드만 기준을 가지고 이제 상위 5개 팀 뽑아보면은 에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팀들이 뽑혔어요. 특히 이번 시즌에 이렇게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지명된 부분 역시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대급부로 이제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뚝 떨어졌어요. 이런 모습. 그렇죠. 진짜 그 시즌, 그러니까 직전 시즌, 드래프트하기 직전 시즌의 성적이 얼마큼 중요한가가 확실히 이런 트렌드로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라운드부터 이제 7라운드까지 살펴봤을 때 포지션별로 어떤 좀 선수들이 지명됐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디펜시브 태클이 굉장히 많이 지명됐어요. 뭐 리시버는 항상 이런 식의 경향을 보이는 포지션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코너백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러닝백도 굉장히 많이 뽑혔고, 그리고 디펜스 쪽에서 많은 디펜스 라인 쪽에서 많은 선수들이 뽑혔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여기 굉장히 특이한 포지션이 하나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선수, 그쵸. 이번 픽으로 지명된 선수. 이 포지션이 처음으로 집계가 돼서 얘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코너백으로 넣을까 와이드 리시버로 넣을까 하다가 그냥 이거 하나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네, 굉장히 특이한 이 트래비스 헌터의 지명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가장 많은 지명권을 사용한 팀들을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스, 레이더스가 이제 굉장히 상위권에서 많은 이제 지명권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드래프트였고요. 그 포지션별로 어떤 분포를 좀 살펴봤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지명된 선수들, 특히 아까 앞서서 말씀해준 것처럼 디펜시브 엔드, 디펜시브 태클이 굉장히 많이 지명됐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시버가 굉장히 적게 지명된 그런 드래프트였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리시버들이 항상 많이 지명되는 게 상위 라운드였고 뭐 디펜시브 엔드에 늘 많이 지명됐고 코너백도 어느 정도 많이 지명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리시버 풀이 작년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에 걸맞게 좀 적게 지명된 것 같고 뭐 디펜시브 태클 많이 지명됐고요. 뭐 러닝백이나 라인베커들은 데이3에서 엄청 많이 맞아요. 지명됐어요. 확실히 포지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러시 게임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후보 뎁스에도 많은 선수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런 경향성이 같이 반영이 된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OL이랑 DL 차이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 3년 드래프트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전부 다 합쳐서 살펴봤을 때 확실히 DL이 이번에 많이 뽑혔죠. 작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단순히 1라운드, 7라운드냐? 1라운드에서 3라운드, 요 상위 라운드를 살펴봤을 때도 확실히 DL이 엄청나게 많이 뽑혔어요. 요 DL에는 제가 디펜시브 태클이랑 디펜시브 엔드랑 아웃사이드 라인베이커를 포함시킨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엣지 포지션이야 늘 수요가 많았지만 디펜시브 태클들이 올해는 확실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뭐 수치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디펜시브 라인의 어떤 탤런트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탤런트 차이도 있고 뭔가 어쨌든 리그의 어떤 시사하는 바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3라운드 내에서 디펜시브 라인에서만 25명이 넘게 나온, 이 26명이 나왔다는 건 진짜 기록적인 수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리그가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아, 하나 더 있었구나. 요거는 이제 1라운드에서 포지션별 분포를 한번 살펴본 건데 확실히 DL이 많죠. 1라운드에서도 상위 라운드에서도 굉장히 많고 리시버가 확실히 줄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터백도 이번에 쿼터백 풀이 얼마큼 아쉬웠는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디펜시브 라인은 엄청 늘었죠.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 친구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함께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쉬도 샌더스의 사가. 이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쉬도 샌더스가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 선수는 NFL의 아주 레전드 선수, 심지어 MLB에서도 활약했었던 디온 샌더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선수였고, 이 선수는 이미 아주 거대한 팬층이 구성돼 있는 그런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드래프트 초기에는, 그러니까 드래프트에 대한 분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 끝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막 1라운드 깜이다, 또는 뭐 1라운드에서도 최상위를 뽑힐 수 있는 선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프리 드래프트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드래프트가 막상 되었을 때 이 선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미끄러지는 것을 봤죠. 그러면서 진짜 언론에서는 드래프트에서 뽑히지도 않았던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데이 1, 데이 2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일차에 지명이 됐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팀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명이 됐었죠. 그리고 또 중간에 이 선수를 이제 놀리기 위해서 어떤 리그의 디펜시브 코치의 아들이 막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 그것도 엄청난 뉴스가 된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재밌다기보다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슬픈데,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어떤 리그가 대학 리그에 보내는 시그널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요 드래프트 프로세스의 중요성도 굉장히 크게 강조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에디님 먼저 말씀 부탁하면 드려볼게요. 요 드래프트의 프로세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이게 진짜 어떤 요즘 대학 선수들이 사실은 인기를 뭐 NIL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당연히 뭔가 인기를 확 많이 얻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태도라던가 이게 팀들이 봤을 때 이 선수가 정말 우리 프랜차이즈에서 우리 라커룸에서 잘 녹아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뭔가 좀 간과되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특히 뭐 쿼터백들에게는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샌더스가 이 드래프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 여러 드래프트 후에 여러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사실은 모든 팀들에게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특정 자기가 원하는 팀이라던가 뭐 그런 팀에게만 인터뷰를 열심히 한다든가 혹은 코치들 하고 하는 어떤 인터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샌더스가. 그러다 보니까 팀들 입장에서 뭐 팀들의 어떤 단장들끼리 사실 소통을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서로 오고 가면서 당연히 단장들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고 이거는 본인이 망친 어떤 본인의 주가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인기를 많이 얻고 뭐 5스타, 뭐 4스타 이런 선수들 특히 좀 인기를 많이 얻고 들어가는 선수들에게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이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알잘 떡볶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샌더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 수 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뭔가 좀 외부 요인들도 팀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파급력 그리고 뭐 언론의 주목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에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선수가 뭐 프랜차이즈 쿼터백 감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어떤 주목도를 받아들이겠지만 백업 쿼터백 혹은 뭐 3라운드, 4라운드 수준의 쿼터백인데 이런 주목도를 갖고 있다면 팀들 입장에서는 좀 기피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커룸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 상당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드래프트 프로세스 과정에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잘 관리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NFL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스카우팅 리포트에 베테랑 이제 NFC 임원이 한 얘기에 따르면 디온 샌더스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강렬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디온 샌더스가 굉장히 사소한 비판에도 SNS나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요거를 너무 많이 반격을 했다. 여기에는 아들 샌더스에 대한 비판을 아예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스카우팅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샌더스 본인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보호받았던 티가 난다. 그러면서 프로리그에 와서 그 구단이 갖고 있는 구단별 독특한 어떤 컬처 또는 운영 방식 같은 것에 노출됐을 때 이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도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감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콜에 굉장히 개입을 자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춰진 환경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NFL에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직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NFL 구단들의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이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걸 NFL에서 만약에 하면은 감독이랑 코치들한테 엄청나게 혼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절대 프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실 써 있지는 않지만 저는 두 번째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선수의 진짜 순수 실력이 어쨌든 언론의 하이프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증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분명히 드래프트 과정에서 언론 뭐 아버지의 어떤 압력이든 혹은 언론의 어떤 주목도 이런 걸로 인해서 하이프가 엄청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선수의 필름을 까보면 절대 1라운드 탤런트가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뭐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팀들이 갖고 있는 스카우팅 체계는 정말 확고하고 절대 속지 않는다.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알려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 참 글쎄요. 이 부분에 좀 많이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도 사실은 NFL 스카우트 팀이 샌더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팬분들은 당연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샌더스의 어떤 가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샌더스가 1라운드에 지명되지 않았을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듯이 어쨌든 그 진짜 스카우터들이 보는 그 필름은 어쨌든 견고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약간 음모론이 있었는데 NFL 구단주들이 일부러 샌더스를 무시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ESPN 방송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아저씨가 자꾸 헛소리해가지고 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필름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필름이 제일 중요해요. 뭐 어떤 분들은
샌더스의 필름을 보면은 이 암탤런트가 없는 케일럽 윌리엄스 같다라는 말씀을 막 하시기도 하는데 뭐 팔 힘뿐만 아니라 다리도 사실 윌리엄스에 훨씬 미치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반영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케이스였죠. 하지만 샌더스는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자기를 골라준 팀이 있었죠. 바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였는데요. 이게 샌더스가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짜로 드래프트 지명이 안 된다는 것은 음모론에 가까운 생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지명은 일단 됐어요. 근데 그 팀이 약간 브라운스였다는 게 좀 또 추가적인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제가 언론에 그대로 노출된 워룸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짐 하슬렘의 계속된 개입이라는 이 코멘트가 있는데, 요게 왜 그랬냐? 믿기 힘들겠지만 요게 샌더스가 지명됐을 때 브라운스 워룸,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준비하고 요게 방송에 노출되는 뭐 헤드코치, 단장, 그리고 다른 코치들이 있는 요 공간을 이제 워룸이라 그러는데, 그때 분위기가 이랬어요. 이게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Is it reality in regards to Shador and Dion? Dion's not going to interfere. Dion's not going to be calling the coach. Dion's not going to be commenting about 아니 이게 왜 이례적이냐라고 하면은, 이 드래프트라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를 찾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인력과 자금, 그다음에 시간이 투입돼서 선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수를 선택을 하면은 이게 아무리 하위 라운드라고 할지라도 좋아해요, 일단. 왜냐면 우리가 그렇죠. 노력해서 선택한 결과를 우리가 얻었으니까. 근데 이런 워름은 저 진짜 거의 처음 봤어요. 이랬던 적이 진짜.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진짜 처음 보고 딱 저희 보자마자 바로 이제 한 얘기가 이거 무조건 오너의 개입이 있었다였잖아요. 사실 아니 이 사실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드래프트에서 단장이 이런 표정을 한다는 거는 진짜 듣도 처음 봤습니다. 보도 못한 것 같아요. 코치는 그럴 수 있어. 단장은 이럴 수가 없거든요. 와, 약간 경멸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네, 말씀해 주세요. 표정을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거는 오너의 지미 하슬렘의 압력 외압이 들어갔다. 이거를 아마 대충 느끼셨을 거고, 이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지금 아마 미국 팬분들도 다들 아셨을 건데, 사실 이 풋볼 전문가가 아닌 오너가 이런 식으로 자꾸 개입을 하면은 결국 팀은 망가지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고, 특히 이 짐 하슬렘은 과거에 그랬던 경력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3라운드에 딜런 가브리엘이라는 쿼터백을 뽑고 데이 2 끝나고 이제 단장이 직접 설명을 했죠.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좋게 봤고 딜런 가브리엘 왜 뽑았는지 설명까지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5라운드에 샌더스를 뽑고 저런 표정을 지었다는 건 당연히 저희가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명한 그냥 뽑은 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올라와서 뽑았어요. 올라와서 뽑았어. 그래서 아담 셰프터에 따르면 네. 이제 샌더스 부자가 드래프트 과정에서 이 하슬렘이랑 굉장히 친분을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친하는 어떤 그런 증거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해요. 아담 셰프터에 따르면.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거의 99% 저는 구단주의 개입이라고 보고요. 진짜 풋볼 전문가들인 이 프런트 스카우터들과 앤드류 베리 이런 단장이 우리가 뽑아야겠다라고 해서 뽑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슬렘이 개입하는 경우가 사실은 뭐 드션 왓슨 때도 있었고 계속 많았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브라운스가 지금 이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까지 이렇게 구단주가 개입을 하면은 이 팀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샌더스 뽑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요. 제이님께서 어제 방송에서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드션 왓슨이 없는 팀을 잘 만들고 있었어요. 러닝백도 지금 2명, 스테판스키의 어떤 스킴에 잘 맞는 러닝백도 뽑았고, 뭐 백업 커터백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가브리엘도 뽑았고, 뭐 라인베커도 뽑았고, 메이슨 그라임이라는 선수를 뽑으면서 어쨌든 다음 시즌에 볼 컨트롤 오펜스 그리고 막강한 디펜스를 통해서 어쨌든 팀을 풀어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였거든요. 이게 2023 시즌에도 드션 왓슨 없이 이런 방식으로 11승 6패를 했던 팀이에요. 이 팀은 조 플라코를 데리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음 시즌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샌더스라는 픽이 구단주의 개입인 게 티가 나니까 확 뭔가 좀 확 식더라고요. 브라운스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이 확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진짜 어쩔 수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그런 데이 3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물증은 없지만 이제 심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슬렌 그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과거에 지금 드셔놨은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조니 맨지엘 드래프트 당시에도 이 팀을 굉장히 강하게 불어넣었었거든요. 이런 전력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만약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입장에서 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어용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면 해보자면 스틸러스 때문에 트레이드업을 했을 수도 있다. 스틸러스가 5라운드 후반에 샌더스를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 라고 뭐 굳이 실드를 쳐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라폴드. 좀 말도 안 되지만 굳이 하자면 굳이 네. 해주자면 그렇다는 거고, 하지만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윌 하우드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우드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분명히 맞는 선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이끌고 확실하게 결과를 보여줬던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요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게 언론에 좀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노출될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쿼터백이 무려 5명이에요. 그리고 첨언을 좀 하자면 일단 1라운드, 2라운드까지는 적어도 1군 또는 1.5군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오프 시즌 그 루키 미니캠프나 OTA를 통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죠. 4, 5라운드부터는 이게 보장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 5라운드 쿼터백이다? 심지어 자기보다 앞서서 뽑혔거나 이미 뎁스에 자리 잡은 쿼터백이 4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저는 샌더스가 어쨌든 드래프트에 지명되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약간 이게 좀 씁쓸했어요. 드래프트에 지명이 되긴 했지만 프로 데뷔가 보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라운드, 2라운드면 보장이 돼요. 거의. 2라운드도 거의 보장이 되고 3라운드는 애매하긴 하지만, 야 근데 5라운드 쿼터백이다? 근데 그렇게 좋아한다? 물론 좋아할 수 있죠. 하지만 좀 안타까웠습니다. 되게 힘든 데이 1, 데이 2를 보냈을 텐데. 저는 근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공정한 경쟁이 될까도 사실 걱정입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구단주의 외압이 들어간 픽이면 심지어 샌더스가 갖고 있는 어떤 팬덤, 뭐 이런 언론의 주목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저는 오히려 딜런 가브리엘이 가장 불쌍한 처지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공정한 경쟁이 될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맞아요. 물론 뭐 이 선수가 케니 피켓이나 조 플라코보다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글쎄요, 다음 시즌 브라운스 쿼터백 그 스타팅 그 뎁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뭐 이것도 걱정이고, 어쨌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브라운스의 드래프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테판스키 빡셀 텐데. 이 샌더스 인터뷰에서 뭐 안 좋았던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프론트진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중에 페이스타임 받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어떤 코치진들의 플레이 콜과 관련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플레이가 더 낫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팀이랑은 인터뷰하다가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중간에 나갔대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말이 너무 많았고,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딜런 가브리엘이 저는 만만치 않은 쿼터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봤던 쿼터백이어서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브리엘 이기는 것조차.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파이널 로스터가 53인이잖아요. 이때 쿼터백을 많아야 3명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프랙티스 스쿼드에 1명 넣거든요. 부상자가 없다고 치면은 뭐 3명. 드셔마슨이 이제 빠진다고 쳐도 4명, 지금 4명이니까 네. 1명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팀들은 2명 가져가요. 그렇죠. 뎁스가 이거 자리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3명을 운영하면 진짜 많이 운영하는 거고 4명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명 플러스 1명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일단 샌더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너무 길게 했네요. 네. 참.